저는 오늘 드디어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 호텔 스위트룸에 앉아서 샴페인을 홀짝이며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은 채 말이죠. 화면에는 62통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제 이름은 수진이고 올해 40입니다. 남편 재훈과 결혼한 지는 이제 15년째죠. 우리 부부는 서울 강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니, 어제까지는 그랬죠. 모든 게 시작된 건 지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퇴근 후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조금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고 저는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 왔어. 그런데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여러 개였거든요.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남편 뒤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큰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거든요. 어머니 동욱이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내려고. 집에 문제가 생겼거든.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었죠. 갑자기요. 언제부터요? 시어머니가 짐을 끌고 안으로 들어오며 대답했어요. 오늘부터 한 달 정도 아니면 더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집 수리하는데 시간 걸린다더라. 시동생 동욱은 제 옆을 지나치며 말했어요. 형수님, 방 어디예요? 짐 좀 풀어야 하는데. 저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우리 아파트는 방이 2개뿐이에요. 하나는 저희 부부 침실이고 하나는 제 작은 서재 겸 손님방이죠. 작은 방 쓰시면 되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작은 방 안 돼. 나는 허리가 안 좋아서 푹신한 침대가 필요해. 너희 방 쓸게. 네 어머니, 그건 저희 침실인데요. 수진아 어머니가 편하셔야 하지 않겠니? 너희는 젊으니까 작은 방에서도 괜찮잖아. 우리는 한 달만 있으면 돼. 남편은 그저 묵묵히 서 있었어요. 저를 보지도 않고요. 그날 밤 저는 제 침대에서, 아니, 제가 15년간 잤던 침대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재의 좁은 소파 베드에 몸을 구겨 넣고 잤죠. 아니, 저만 잤을까요?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금요일 저는 회사에 가야 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욕실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가 계셨어요. 어머니, 저 출근 준비해야 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나도 씻어야지. 결국 저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게 출발했어요. 아침도 못 먹고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치킨 박스며 피자 상자를 펼쳐놓고 먹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침에 해놓은 설거지는 그대로였고 싱크대에는 더러운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우리끼리 시켜 먹었어. 너 늦게 올 것 같아서. 아, 그러셨군요. 수진아, 그나저나 우리 저녁 먹고 그릇 좀 치워줘. 손이 많이 가더라고. 저는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어디 있냐고요? 방에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청소를 했어요.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았죠.
점심때가 되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점심은 뭐 해줄 거야? 우리 고기 좀 먹고 싶은데. 고기요. 집에서요? 응, 삼겹살 사다가 구워줘. 우리 재훈이 삼겹살 좋아하잖아. 저는 마트에 가서 삼겹살 2kg 야채 쌈장 소주까지 샀어요. 제 카드로요. 집에 와서 상을 차리고 고기를 구웠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 남편은 앉아서 먹기만 했죠. 저는 계속 고기를 뒤집고 상추를 씻고 반찬을 리필했어요. 형수님, 고기 좀 빨리 구워줘요. 배고픈데. 저는 참았어요. 그냥 웃으며 고기를 더 올렸죠. 그런데 시동생이 갑자기 저에게 부딪혔어요. 저는 뜨거운 팬에 손을 대고 말았죠.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빨갛게 물집이 생기더군요. 형수님, 조심하시지. 왜 그렇게 가까이 서 있어요? 시동생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저 고기를 집어 먹었어요. 시어머니도 한마디 했죠. 수진아, 음식 다루는데 좀 조심해야지. 다치면 어떡해. 남편은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일요일 아침 시어머니가 제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일어났니? 네, 어머니. 오늘 교회 가야 하는데 너 차로 좀 데려다 줘. 네, 저도 일요일인데요. 뭐야, 시어머니 교회 가는데 그것도 못 해줘. 요즘 며느리들은 참. 저는 결국 시어머니를 교회에 데려다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모셔왔죠. 집에 오니 점심시간이었어요. 수진아, 점심 뭐 해줄 거야? 우리 냉면 먹고 싶은데. 저는 또 마트에 갔어요. 냉면 재료를 사서 육수를 끓이고 면을 삶고 고명을 준비했죠. 식사 후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이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형수님,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거실에 붙어 있어요. 어디요? 안 보이는데. 그냥 말해줘요. 저는 손을 씻고 나가서 알려줬어요. 형수님, 저 노트북 좀 써야 하는데요. 형수님 거 빌려줘요. 그건 제 업무용인데요. 잠깐만 쓸 건데 뭐 어때요? 가족끼리. 저는 결국 노트북을 내줬어요. 시동생은 제 노트북으로 게임을 했죠. 5시간 동안이나요. 월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출근했고 저녁에 집에 왔을 때 또 놀랐어요. 거실이 난장판이었거든요. 과자 봉지, 음료수 캔 배달 음식 용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아, 수진아 왔구나. 우리 오늘 좀 심심해서 친구들 좀 불렀어. 수진아 치워줘. 친구들이요. 응, 내 친구 둘이 왔었어. 재밌게 놀다 갔어. 저는 1시간 동안 청소했어요. 남편은요,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화요일 저녁, 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말했어요. 수진아, 저녁은 뭐야, 된장찌개랑 생선구이 하려고요. 에이, 그런 거 말고 특별한 거 해. 우리 갈비찜 먹고 싶은데. 어머니 갈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럼 미리 준비했어야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입맛도 못 맞춰줘. 저는 결국 급하게 갈비를 사러 갔어요. 그리고 밤 11시까지 갈비찜을 만들었죠. 수요일, 목요일도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회사 가고 저녁에 와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또 청소했어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거 좀 심한 것 같지 않아? 나 너무 힘들어. 조금만 참아. 한 달만 있으면 어머니랑 동생 나가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해. 나는 가정부가 아니야. 여보, 어머니야.
조금 봉사한다 생각하고 봉사 나는 남편의 아내인데 왜 시댁에 봉사를 해야 해. 그만 좀 해. 나도 힘들어 죽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금요일 저녁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죠. 회사에서도 집중을 못하고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집에 와서 또 저녁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내일 우리 친척들 좀 올 거야. 10명 정도 저녁 대접 좀 해야겠어. 네 10명이요? 다들 우리 여기 있다는 거 알고 구경 온대.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잡채랑 불고기, 그리고 전 좀 부쳐줘. 어머니,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혼자서 10명 식사 준비는 너무... 왜 그래? 며느리가 손님 접대도 못해. 요즘 며느리들 참 편하게만 살려고 해.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메뉴를 짜고 장볼 목록을 만들고 조리 순서를 생각했죠. 토요일 아침 6시 저는 일어나서 시장에 갔어요. 장을 보고 와서 바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잡채를 만들고 불고기를 재우고 부침 반죽을 만들고 전을 부치고 저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오후 4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들과 친척들이었죠. 어머, 수진아 일 많이 했구나. 고생했어. 인사만 그렇게 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내오고 그릇을 치우고 다시 음식을 내왔죠. 저녁 9시 손님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건 산더미 같은 설거지였죠. 저는 그날 밤 11시 30분에 설거지를 끝냈어요. 손은 물에 불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조금만 더 참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아직 3주나 남았는데 그래도 어머니잖아. 좀 이해해줘. 이해해. 당신은 나를 이해 안 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일요일 저는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했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아침 준비 안 해. 어머니, 저 좀 쉬고 싶어요. 뭐 일요일인데 늦잠. 자, 시어머니랑 시동생은 밥도 안 줘. 저는 결국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점심 후 시동생이 말했어요. 형수님, 저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데 차 좀 빌려줘요. 차요. 제 차는 안 돼요. 왜요? 가족끼리 그것도 못 빌려줘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수진아, 차 한 번 빌려주는 게 뭐가 어려워. 동국이가 운전 잘하는데. 저는 결국 차 키를 내줬어요. 시동생은 그날 밤 12시에 차를 돌려줬는데 기름은 텅텅 비어 있었고 뒷좌석에는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로봇처럼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또 청소하고 잤어요. 그러던 금요일 저녁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현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제 옷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아, 수진아 왔구나. 너 옷 좀 빌려 입으려고. 제 옷이요. 나 내일 모임 있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이거 괜찮네. 이거 입어야겠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끼는 원피스를 꺼내 들었어요. 작년에 제 돈으로 산 명품 원피스였죠. 어머니, 그건 제가 특별한 날에만 입는 건데요.
특별한 날. 시어머니 모임이 특별한 날. 아니야, 며느리가 이것도 안 빌려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옷을 입고 나갔고 다음 날 돌려주셨는데 소매에 얼룩이 져 있었어요. 그 주말 시동생이 말했어요. 형수님, 저 여자친구랑 데이트 가야 하는데 돈 좀 빌려줘요. 얼마나요? 한 50만 원, 50만 원이요. 그건 너무 큰 돈인데요. 형수님, 돈 많잖아요. 직장 다니는데. 저는 지금 백수라서요. 백수면 데이트를 왜 하세요? 시동생은 저를 째려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엄마 형수님이 돈 안 빌려준대요.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수진아, 돈국이가 돈이 필요하대. 좀 빌려줘. 어머니, 5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뭐가 큰 돈이야. 동생 하나 챙겨주는 게 뭐가 어려워. 나중에 갚을 거야. 언제요, 나중에 동국이 취직하면. 저는 결국 50만 원을 빌려줬어요. 아니,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죠. 돌려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3주째가 되던 월요일 저는 한계에 달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준비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집안일에 치여서요. 결국 프레젠테이션은 망했고 팀장님께 혼났어요. 수진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집안일은 집안일이고 회사 일은 회사 일이에요. 구분하세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또 울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가기 싫으셨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서 1시간을 멍하니 있었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빨리 와. 어머니랑 동생이 저녁 기다리고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 가는 길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왜 이렇게 늦어? 배고파 죽겠어. 빨리 저녁 준비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텅텅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게, 너 장 봐야지. 우리 점심 먹고 다 떨어졌어. 제가 장을 봐야 하나요? 낮에 계셨는데요. 우리는 뭘 사야 할지 모르잖아. 너네 집 살림은 네가 해야지.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탁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알겠어요. 제가 장 보고 올게요. 저는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는 척하면서 천천히 카트를 밀었죠. 그리고 마트 안을 한 바퀴, 두 바퀴 돌았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호텔을 검색했어요. 강남에 있는 5성급 호텔이 보였죠. 저는 장바구니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마트를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를 탔죠. 호텔 가주세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느 호텔요? 아무 호텔이나요? 제일 좋은 곳으로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했어요. 스위트룸으로요. 하룻밤에 80만 원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침대에 벌러덩 누웠어요. 얼마나 푹신한지, 얼마나 조용한지, 얼마나 평화로운지.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었죠. 저는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어요. 시어머니 번호였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수진아, 장 봤으면 빨리 와. 배고프다.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룸서비스를 주문했어요. 스테이크와 와인을요. 식사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죠. 언제 이런 걸 여유롭게 본 게 얼마만인지. 식사 후 저는
호텔 스파를 예약했어요. 마사지를 받고 사우나를 하고 온천에 몸을 담갔죠. 밤 11시에 방으로 돌아왔을 때 부재중 전화가 42통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호텔에서 제공하는 폭신폭신한 가운이었죠. 침대에 누워서 TV를 켰어요. 보고 싶었던 영화를 틀었죠.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저는 이번에는 받았어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왜 연락 안 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호텔이야. 호텔 무슨, 호텔 강남에 있는 호텔. 여기 너무 좋네. 침대도 푹신하고 조용하고. 여보, 무슨 소리야?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나 여기서 며칠 쉴 거야. 어머니랑 동생은 어떡하고? 어머니랑 동생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무음으로 돌려놓았죠. 그날 밤 저는 3주 만에 처음으로 푹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조식 뷔페에서 여유롭게 식사했어요. 크루아상 과일 요거트 에스프레소. 천국이 따로 없었죠.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부재중 전화가 62통 문자가 35통이었어요. 여보 집에 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수진아 뭐 하는 짓이야. 밥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카드 긁어대. 여보 어머니가 화나셨어. 빨리 와서 사과해. 수진아 당장 집에 안 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저는 문자를 읽으며 웃었어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더니 결국 본색이 나오더군요. 저는 답장했어요. 난 여기서 잘 쉬고 있어. 당신들도 잘 지내. 그리고 호텔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복을 빌려서 수영을 하고 선베드에 누워 책을 읽었죠. 점심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었어요. 파스타와 샐러드를요. 오후에는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니 제가 그 바쁜 일상에서 벗어났다는 게 실감났죠.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시동생이었죠. 형수님, 형 폰 빌려서 전화해요. 형수님, 언제 와요? 저녁 어떡해요? 네가 해먹으면 되잖아. 저는 요리 못하는데요. 그럼 배달 시켜 먹어. 돈 없는데요. 일해서 벌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 때 휴대폰에 70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혔어요. 저는 호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코스 요리를 주문했죠. 식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참았을까? 식사 후 저는 룸서비스로 샴페인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발코니에 나가서 샴페인을 홀짝이며 야경을 즐겼죠.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번에는 받았어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여보, 제발 집에 와. 어머니가 계속 뭐라고 하셔. 나 미치겠어. 그래, 힘들어. 진짜 힘들어. 어머니는 왜 밥을 안 해주냐고 하시고 동생은 배고프다고 징징대고. 그랬구나. 여보, 집에 와. 우리 얘기하자. 얘기 무슨 얘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맡겼어. 이제 알았어. 응, 이제 알았어. 제발 집에 와줘.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난 내일도 여기 있을 거야. 모레도 글피도. 여보, 난 3주 동안 너희 가정부였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그럼 언제 올 건데 모르겠어. 내가 쉬고 싶을 때까지. 어머니는 어떡하고 어머니 당신 어머니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저는 호텔 체크아웃 시간을 연장했어요. 이틀 더 묵기로 했죠. 오전에는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했어요. 오후에는 근처 백화점에 가서 쇼핑했죠. 제 돈으로 제가 입을 옷을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을 때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여보, 어머니랑 동생이 내일 집으로 돌아가신대. 술이 끝났다고. 이제 집에 와.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여보, 어머니랑 동생 보냈어. 이제 우리 둘뿐이야. 집에 와줘.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집에 가야 할까? 그리고 결정했어요. 가기로요. 하지만 제 조건으로요.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와. 응, 갈게.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 첫째. 앞으로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에 올 때는 나한테 먼저 물어봐. 둘째, 나는 당신 가족의 가정부가 아니야. 손님 대접은 같이 하는 거야. 셋째, 당신은 앞으로 나를 먼저 생각해.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아내는 나야. 남편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알겠어. 다 들어줄게. 제발 집에 와줘.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빌려준 50만 원 동욱이한테 받아내. 알겠어. 저는 전화를 끊고 짐을 쌌어요. 호텔에서의 3일은 제 인생 최고의 휴가였죠.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여보. 남편은 제게 다가와 안아줬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로 안기지도 않았죠. 집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설거지도 되어 있고 청소도 되어 있었죠. 당신이 한 거야, 응. 어머니랑 동생 보낸 후에 다 치웠어. 고생했네. 나야말로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알아, 나 정말 힘들었어. 회사에서도 혼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어. 이제 알아. 내가 너무 무신경했어.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 달라질게. 약속해. 그날 밤 저는 제 침대에서 잤어요. 3주 만에 제 침대에서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아침을 만들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은 느껴졌죠. 여보, 맛있게 먹어. 고마워. 앞으로 주말에는 내가 요리할게. 정말 응. 그리고 청소도 같이 하자.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죠.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나야. 내 어머니. 너 그때 왜 그랬니? 우리를 두고 혼자 호텔 가고.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3주 동안 혼자 집안일 다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머니,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알았어. 미안하다. 저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사과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갈 때는 미리 연락할게. 그리고 네, 도움 많이 받지 않을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을 봤어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했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고마워.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남편은 집안일을 도왔고 저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았죠. 시댁에서도 예고 없이 오는 일은 없어졌어요. 미리 연락하고 우리 일정도 물어봤죠. 저는 그 호텔에서의 3일을 잊지 않아요. 그건 제가 저를 위해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으니까요. 때로는 도망가는 것도 용기예요. 때로는 멈추는 것도 지혜죠. 저는 이제 알아요. 저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요.